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끝까지 오늘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들. 자,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크북 풀이 먼저 할게요. 자, 워크북에 나와 있는 거 58페이지에 10번. 58페이지에 10번을 보시면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꼭지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식을 나타냈을 때 꼭지점은 0,0이거든요. 그래서 0,0을 먼저 써주시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게 이동한 거예요. 숫자를 그대로 더한 게. 그래서 이동을 했더니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하는 값의 범위라 그랬으니까 이 얘기가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하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했죠, 당연히. A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럼 A도 알고 꼭지점도 알면 우리는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먼저 써보시고 원래는 안 써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확인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보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위로 볼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림 모양이 위로 볼록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X는 마이너스 4인데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건 음수일 때에는 오른쪽이 증가 감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범위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이죠.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푸시려면 좀 다 외워두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축이랑 항상 관련돼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되는데 아직 다 못 외우셨으면 좀 풀기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어디야? 61페이지 9번. 얘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하네요. 꼭지점이 직선 여기에 지나간다. 그럼 얘를 보고 꼭지점은 구할 수 있잖아. 얘 부호 반대니까 꼭지점이 P, 2P 제곱이 꼭지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꼭지점이라는 건 이 이차함수 식에서나 꼭지점인 거예요. 얘한테는 그냥 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X고 얘가 Y인 거예요. 그대로 유식에다가는 XY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P 제곱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돼서 2P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2P랑 P가 되고 마이너스 1이랑 1이 돼서 2P 마이너스 1 P 플러스 1이니까 P가 하나는 2분의 1이고 P가 하나가 마이너스 1인데 P가 양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탈락. 그래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더 이제 워크북에 질문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오늘 2차 함수 설명을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선 원래 설명은 여기 뒤에 있는 137부터 해야 되는 건데 앞에 내용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쭉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제 일반 형식인데 일반 형식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y는 ax-p 제곱 플러스 q인 표준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배우면서부터 거의 뒤에 대부분의 문제는 꼭지점을 확인하고 푸는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식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을 바꿔야 됩니다. 뭐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요 공식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외우기는 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기 때 다시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연산 방식만 아셔도 네, 다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뭐 이런 것들 꼭지점의 좌표 추계 방정식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 정도 차이뿐이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필요 없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안 나와서 필요가 없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 안 해오시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네, 문제를 푸실 때. 네, 뭐 지금이야 이거 한 문제 풀면은 그냥 뭐 한 세네 줄 쓰면 풀리게 되는 거니까 되는 거지만 고등학교 건 한 문제 풀려면 한 많이 쓰면 한 10줄 써야 돼요. 네, 한 문제 풀 때. 칠판 한 바닥 다 써야지 한 문제 풀어.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완전히 그때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용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바꾸는 방식 그러면 식으로 하나 얘기 보여드릴게요. 자, y는 지금 2x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상수항은 제외하고 x제곱 앞에 개수를 무조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묶어주시면 자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x 앞에 개수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중근 방식을 사용하시라 그랬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나누기하고 제곱을 해서 4분의 9를 더하고 바로 빼고 얘는 인수분해를 하고 얘는 여기 있는 2랑 곱해서 꺼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먼저 하면 x-2분의 3의 제곱이 되고요. 이 2랑 마이너스 4분의 9랑 곱해서 꺼내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데 여기 더하기 10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리하면 식은 y는 2에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이제 꼭지점이 2분의 3, 2분의 11이라는 거랑 추계 방정식이 x는 2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좌표를 확인하셔서 그래서 보통 이제 좌표를 확인하셔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리는 방식은 뭐냐면 꼭지점을 찍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y절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일 쉬운 방식은 x절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면 또 이제 아무 숫자나 여러분들이 편한 숫자를 대입하셔서 그리셔야 되는 거여서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그리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 밑에 문제 나와 있으면 문제 몇 개 더 풀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BC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보시면 A는 뭐 계속 역할 얘기했으니까 그냥 빨리 얘기하고 갈게요.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절대값이 클수록 뾰족하고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넓적하고 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C가 역할을 하는 거는 Y절편. 자, B가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의 비중이 어느 쪽에 더 많냐. 요걸 역할을 하는 건데 이쪽에 그림이 더 많다는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고요. 왼쪽에 그림의 비중이 더 많으면은 A랑 B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중이 없이 정 가운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B가 0일 때는 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외우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ABC의 역할을 이제 다 얘기를 해본 거고 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몇 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1-1번에 1번만 다시 풀어보면은
A-1번의 1번은 분수가 나와 있을 때에는 앞에 x제곱 앞에 개수는 뭐 분수가 있든 뭐 마이너스가 있든 무조건 묶어야 돼요. 1이 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x제곱을 개수를. 그래서 상수랑 상관없이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그러면 얘는 x제곱이 그대로고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랬냐면 이 묶어준 애를 역수한 다음에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수가 나와 있으면 앞에 묶은 애를 역수하고 곱하세요. 그리고 찝찝하시면 다시 한번 전개해 보시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처음에는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네, 16 빼기 16이 되고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y는 2분의 1, 그 다음에 x-4의 제곱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어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네, 바꾸라는 거죠. 아, 그리시오 나왔네요. 그리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1번에 1번만 할게요. 네, 2-1번에 1번을 하면 자, 얘도 묶을게요. 자, 뭐 푸는 거는 이제 그냥 말없이 하겠습니다. 네,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역수에서 곱하니까 플러스 4x가 되죠.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플러스 4 빼기 4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자, 그래서 2분의 1에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여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래서 꼭지점 확인했으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여기죠? 네,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점을 찍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x절편이나 y절편을 구하는 게 가장 쉬운 건데 일반 형식에서 얘가 무조건 y절편이니까요. y절편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죠. 얘는 그냥 공짜예요. 네, 그냥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랑 이게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다는 걸 아니까 대칭이니까 여기도 공짜예요. 네, 그냥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x절편도 쉬워야지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x절편 구하려면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x절편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요런 다시 x에다가 1, x에다가 2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저는 2를 대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점을 찾아야죠.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16 나누기니까 8 빼기 5여서 2,3이 됩니다. 네, 그래서 2,3이면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옆으로 몇 칸 갔어요? 아, 2,3이 여기가 아니죠. 2,3은 여기죠. 네,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럼 얘도 두 칸 가고 여기겠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어주셔야 합니다. 점을 한 5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뭐 부득이하게 한 2개, 3개 찍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다 그릴 수 있으시면 5개는 찍으셔야 돼요. 네. 이 자리에 표시를 못해서 3개 찍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거는 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얘기를 해봤고요. ABC의 성질 이제 얘기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다 한 거여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아, 부호 결정하는 거. 부호 결정하는 거 기억나요? 부호 결정하는 거 기억나요? ABC? 물어보면 알죠. 뭐 아무렇게나 쓰고.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씩 써놓고 자, 아무렇게나 그려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a부 뭐예요?
응? 응, 음수. B의 부호 양수. C의 부호 채원이만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거? 알아 몰라? 이거 이건 어느 시험을 봐도 100% 나오는 시험 문제야. 네, 무조건 나와. 이 문제는 모르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뭐 질문하면 대답을 하네. 성우 아는 거야? 알아? 진짜로? 성훈이 아는 거지? 말을 조져야 돼. 조져야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지나지 않는 거 확인하는 방식도 표준형을 바꾸셔야지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그냥 문제를 보시고 바로 표준형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지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여기 넘어가냐? 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여기 안 지나죠.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은 모두 4번 답이 있군요. 따로따로 고르는 게 아니고 1, 2,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 설명 끝냈고요. 이제 2차 함수의 식구하기. 자,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식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끝입니다. 네. 이거 다 설명하면은 이제 설명할 게 없어요. 네. 예전에는 원래 2차 함수도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요즘에는 활용 문제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산 방식만 2차 함수는 좀 확인을 하는 거여서 계산 방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하려면 한마디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점을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계산해서 식을 만들어 봐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을 만드는 가지수는 4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방식은 점을 하나랑 꼭지점 하나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점 하나랑 꼭지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점 2개랑 추계방정식을 하나 알려주면은 우리는 또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을 3개 가르쳐 주면은 식을 만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점 하나랑 x절편 2개를 알려주면은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할 건데 꼭지점이나 축이나 이게 이제 P가 있는 거잖아. 그런 식은 표준 형식에다가 무조건 대입을 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 꼭지점 때문에 2번은 추계방정식 때문에 표준 형식에다가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고 3번은 점 3개 있을 때에는 일반 형식을 쓰고 대입하셔서 식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편 형식은 절편 형식이 따로 있어요. x-알파, x-베타. 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절편 형식이거든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에서 이제 2차 방정식 거꾸로 식 만들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x가 2고 x가 3이면 식을 거꾸로 쓰면 얘는 x 빼기 2고 x 빼기 3은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절편형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x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설명은 할 거 없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개의 방식 중에서 뭘 가르쳐 줬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꼭지점 가르쳐 주고 점 가르쳐 줬죠? 그럼 이게 확인이 되면 표준형식을 그냥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걸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꼭지점은 얘가 p고 얘가 q고 그냥 점은 얘가 x고 얘가 y인 걸 아니까 그냥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가 3이죠? a가 있고요. a를 구하려고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1이고 p가 3이고 q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문자가 a뿐이 없으니까 a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3은 4a 마이너스 5, 그래서 넘기면 4a가 8이어서 a가 2예요. 자, 그러면 a도 알고 p도 알고 q도 알죠? a, p, q를 알고 있으면 그게 식이잖아요. 그래서 a는 2고요. p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q가 마이너스 5니까 식이 요겁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일반 형식으로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을 6호 쓰시면 이제 틀리는 거죠. 네, 식은 구했지만 일반 형식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다 전개하시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18이니까 플러스 13. 네. 얘가 답입니다. 만드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얘는 그래도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x, y, p, q만 정해놓고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a 구한 다음에 다시 a 자리에 대입하고 p, q 자리에 대입해서 식을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2번으로 얘기한 추계방정식 하나랑 점 두 개가 있을 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추계방정식이 보이니까 표준형식을 쓰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추계방정식을 대입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식에다가. 그래서 추계방정식을 대입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점이 두 개가 있죠.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쓰면 얘도 xy고 얘도 xy잖아요. 그냥 xy에다가 한 번씩 대입하셔서 식을 두 개 쓰시면 돼요. 자, 2번을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다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곱하면 a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씩 하나 쓰시고, 자, 이제 3번 대입해서 7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4a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하는 겁니다. 네. 위아래를 그냥 빼면 q가 없어져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a가 돼서 a가 3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a가 3이면 연립방정식 하는 계산 방식으로 당연히 a에다 3을 다시 대입하셔서 q가 마이너스 5라고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 p, q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1번처럼 그냥 식을 쓰시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또 일반 형식으로 쓰라 그랬죠? 전개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한 문제 푸는데 좀 오래 걸리죠? 네. 계산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빨리 푸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느라고 좀 천천히 풀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빨리 푸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그냥 유형에 맞춰서 그냥 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답이안 보여. 된 거 넘어가도 돼요?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식. 점 3개 알려줬을 때 얘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냥 얘도 번호를 그냥 매기시면 되고요. 방금 2번에서 했던 방식 있죠? 똑같아요. 근데 뭔 차이만 있냐면 점 3개는 일반 형식에다 대입하는 거고 아까 2번은 표준 형식에다 대입하는 거. 그 차이만 있습니다. 방법도 똑같아. 대입한 다음에 연립 방식 하는 거야.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점 3개 가르쳐주면 미지수가 3개가 아니고 y절편은 무조건 가르쳐줘요. C제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C가 7이에요. 고등학교에도 이게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연립방정식이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직 중학교 2학년 때 미지수가 x, y 2개인 연립방정식뿐이 안 배웠기 때문에 C를 무조건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네. 설명은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2번에 대입하시면 4는 a-b 플러스 7 이렇게 된 거고 이게 2번 대입한 거고 3번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는 4a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7이 된 거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정리해서 연립방식 할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a-b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4a 플러스 2b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어서 2로 나누면 되겠네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어서 여기서 연립방식을 하시면 위아래 더하니까 3a가 마이너스 9여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해 보시면 뭐니? b는 0? b가 0이네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A, B, C를 아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은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이 답이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고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방식 절편형. 보시면 절편이니까 뭐 얘가 절편이라는 게 보이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네, 식을 쓰시면은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니까 자, 식을 먼저 쓰면 y는 a에 x-알파, x-베타죠. 먼저 하셔야 될 건 알파 베타를 대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y는 a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 남은 점 하나가 있죠? 네, x, y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0, y에다 12를 대입하면 그럼 12는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a가 돼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그럼 a를 구했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4를 요 식에서 요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식이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도 일반 형식으로 쓰라 그랬죠? 그냥 전개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푸는 방식은 가르쳐 주는 거에 따라서 요 네 가지 방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설명은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풀어보시고 네,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요.